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작가님께서 뜨셨습니다. 누구신 줄 아십니까? 저요. 데이비드 호크니. 우린 꽁트하지 말자 어디 가서. 네,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님. 네,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37년생이세요. 네네네. 데이비드 호크님 데이비드 호크 작가님의 데이비드 호크니. 뭐라 그랬는데? 데이비드 호크님. 아니에요.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님. 네. 네. 비거 앤 클로저. 네. 네. 작품, 매 보러 저희가 또 네. 고덕동 라이트룸에 다녀왔어요. 요번 전시도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다른 전시들하고는 또 다르게 미디어 아트, 이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였는데 어떠셨어요? 아예 그냥 미디어 아트 딱 벽 사면이 작품들이 나오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앉아서 1시간가량 그렇게 하는 전시는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사실 그거 알아요? 뭐야? 오면 전시예요. 사면 밑에 바닥까지. 그래서 진짜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네네. 전시였고 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아주 꼬마일 때부터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림이야말로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60년 동안 계속했다.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이 일이 아직도 흥미롭다. 영국 최고의 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그의 60년의 예술. 더 크게, 더 가까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만나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비거 앤 클로저.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전시가 런던에서 원래 있었다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한 번 더 재현을 한 전시였는데 지금 살아 계신 작가님이 직접 이 전시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관여를 하시고 직접 나레이션까지 하시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사실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데이비드 호크니 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비거 앤 클로저가 셔틀버스 보고 알았거든요. 제목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비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선을 넓게 가져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닌가요? 약간 1인칭 관점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조금 더 줌아웃 시켜서 반대네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전 거예요. 줌인으로 생각을 하는 그쵸, 거죠. 그게 비건데 사실 크면 더 커지면은 내가 봐야 되는 부분도 더 많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클로즈하게 본다는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줌인되는 거니까 줌인되니까 오히려 더 디테일한 것들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그냥 크게 하면 같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는 한계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내가 계속 그걸 따라가서 똑같은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점점 더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커지니까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커진다고 해서 이게 더 넓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게 보는구나 라는 점이 또 오면이 다 다른 게 나와서 처음에 진짜 막 어떤 느낌이냐면 난 이거 오늘 여기 다 봐야 되는데 사실 다 화면이 다른 거야. 나보러 뭘 보라는 거야. 한 편에 2개 이상을 볼 수가 없는데 막 보다가 주제가 한 5가지 정도 됐잖아요. 3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아니라 호크니 작가의 인생의 다큐멘터리인데 내가 나레이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되게 저는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그것들에 맞는 음악들을 다 넣었는데 비 오는 장면들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비가 우적우적 오는 그런 소리가 다 들어가 있고 뭐 오케스트라 한 대신 오케스트라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몰입도를 엄청 높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되게 집중해서 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같은 장면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처럼 붓이 이렇게 있고
폭풍우도 쳤다가 비도 갔다가 개인 장면도 나왔다가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했거든요. 그 막 사운드랑 같이 이 전시가 한 곳에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가면서 볼 수 있었잖아요. 뒤로 가서도 보고 앞에 앉아서도 보고 심지어 저는 바닥에 앉아서도 봤었거든요. 요란하게 보셨네요. 조용히 근데 옮겨가는데 너무 재밌었겠다.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나에게 보이니까 압도되는 것들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 차이점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예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봤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처럼 개구리가 막 옆에서 아까 뛰어노는 건 아까 안 보였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장면을 봐도 다 다른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확연히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나오는 나레이션도 그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내 얘기 들려주는 것만 같고. 그 그림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더 잘 보이고 아직도 뭔가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 전시를 보면서도 느낀 게 흑은일 작가님을 몰라도 근데 한 번쯤은 누구든지 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나이가 80대 중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또 유명하신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사실 모르고 보면 되게 그냥 뚝딱뚝딱 그리는 느낌이에요. So you're watching UK. 근데 구매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작품들인데 그 몰입형 전시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4년 준비하셨다고 했거든요. 이런 끊임없는 시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신기하기도 했고 콜라주 작품들이 있잖아요. 사진 콜라주. 그래서 어떤 장면을 했을 때 여러 방향에서 사진들을 여러 장 찍어서 그거 모아놓은 거? 네, 그 모아놓은 거. 어떤 걸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 화면으로 끊어짐 없이 봐야지 뭔가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위치에 내가 보는 그 시선으로가 아니라 다른 시선들을 자꾸 껴놓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다른 면에서 보는 다른 그림이 끼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협이 나야 되는데. 왜 불협이 나야 돼요? 다름이 있으니까. 뭔가 깨트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같은 거 모습을 다른 방향에서 찍었을 거잖아요. 그쵸. 방향에서,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손이 그냥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 본 그림, 손바닥에 손등이 있다. 그럼 뭔가, 맞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손바닥에 손등이 있어도, 그게, 저게 하나의 그냥 딱 손바닥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그 할머니 그림, 머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다른 얼굴이 있고. 여기 불 따고, 여기 얼굴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뭐 이질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딱히 날 불편하게 또 하지는 않고, 또 오히려 그게 할머니의 매력적이고. 얼굴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 그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이잖아요. 그런 무수한 실험들을 하시는 게 너무. 그 모자이크.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분이신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겠지? 이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실험을 해보자. 여기서 찍을 테야. 계속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거를 뭐 어떤 풍경을 봤을 때, 이건 그림으로 남겨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사진을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남겨야 돼 오히려. 사진 작업 후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내려고 한다라는 그게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시선들을 자꾸 주려고 한다라는 거.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 원근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맞아. 아마 한 섹션이 있었죠. 전시 제목인 Behind Closure도 원근법과도 어떻게 맞닿아있는 지점이 아닐까? 결국에 뭐 더 크게 가까이 보는 거가 결국은 원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레이션 중에. 사람들은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카메라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과 기억으로 본다. 카메라는 기하학적으로 사물을 인식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물을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되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심리적 원근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진을 보면 멀리 있는 게 뭔지 가까이 있는 게 뭔지가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근데 우리는 과연 사물이라는 거 볼 때 그렇게 생각할까? 안단테님이 저기서 오고 있어. 이 앞에 택시가 있는데도 나한테는 안단테님만 멀리 있는데 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결국에 정말 앞에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크기나 거리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심리적 원근법이라는 말이 저 되게 꽂혔어요. 그러네. 그냥 물리적 원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거고 다름을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내 심리에서 나한테 중요한 것들, 나한테 의미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더 크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계로 본 거였거든요. 사람의 한계다. 한계? 리미트? 리미트. 그러니까 다 볼 수 없다. 나는 반대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기계가 볼 수 있는 그 이면까지 본다가 나는 이게 한계점이니까 이게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클로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섬세하게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또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안에서 그 한계 인정할게. 그럼 내 이 한계점에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가 볼 거야. 라는 그거. 그럼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작가가 중요시하는 것, 작가의 곁에 있는 것, 그래서 막 숲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 수영장 좋아하시는데 수영장 물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담고 그런 게, 이게 작가의 시야 속에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 너무 신기하게 잘 흐르잖아요?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 그 드로잉 패드를 밑에다 깔아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드로잉 패드 위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드로잉 패드 안에 있는 드로잉 북을 보고 있는 작가였는데 시선이 드로잉 패드를 우리 밑에 깔아버리면서 우리를 드로잉해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시선 처리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되게 재밌는 할아버지 작가님 같아요.